2023년 3월 1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동영상을 그 15분 분량에 맞춰서 찍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안 좋아. 유튜브 동영상은 내가 봤을 때 한 15분이 제일 적정한 분량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동영상을 찍어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떠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15분에 맞춰서 딱 끝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동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어제 밤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몇 개 좀 찍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업로드를 못 시키고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분량이 너무 길어. 2시간짜리 가지고 오늘은 그 법 영역에서의 경쟁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통치 구조는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법과 정치. 정치와 법으로 나누는데 법 영역에서는 그 재판 제도를 뒀어요. 그 정치 영역에는 회의 제도를 두고 법 영역에서는 그 재판 제도를 뒀는데 재판 제도 안에 그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고대 그리스에서 재판을 했죠.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였거든요. 민주주의 시대였거든요. 거기도 이제 법과 정치의 영역이 있었는데 법 영역에서 이제 소송권 같은 거, 형사 사건, 이제 민사 사건, 형사 사건인데 특히 민형사 사건은 재판 제도로서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은 뭐 원고 피고, 그다음에 소추, 그러니까 원고 피고 이러는데 그 시민이 원고 피고가 됐어. 그래서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고 그랬죠. 그렇죠. 그 고대 그리스 때는 그 검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피해를 봤다 그러면 내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판결은 누가 내렸냐? 배심원단이 내렸어요. 배심원단이. 그 당시에는 판사도 없었어요. 검사도 없었고 판사도 없었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시스템이 뭐예요? 경쟁 시스템이죠. 얘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고 얘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려줬죠. 그런 경쟁 시스템이었어 고대 그리스 때는 법의 영역에서.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우리나라의 뭐 신라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고려, 그렇죠? 고려 조선시대 뭐 이렇게 올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어, 백성이 있어. 이런 관계로 소송을 했죠. 이런 관계로. 그렇죠? 그래서 압도적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했어. 이렇게 재판을 했어요. 원님 재판이 그렇죠. 원님 재판이. 그거는 경쟁 시스템이 아니죠. 경쟁 시스템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원님하고 피의자 피고인하고의 그 피의자 피고인과의 그
그 조건이 너무 다르죠. 여기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고 여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님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잖아요. 죄가 없는데 저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놈이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래죠. 매우 쳐라. 그래서 때려가지고선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을 내리고 그랬죠. 근데 이게 너무나 불합리한 거야. 불합리해가지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형사 그 재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경쟁 시스템을. 그래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원님이 갖고 있는 권한을 둘로 쪼갰어. 둘로 쪼갰다고. 둘로 쪼갠 게 이제 검찰과 판사, 그 검사와 판사로 둘로 쪼갰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경쟁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싸워.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판사가 이제 그걸 보고선 판결을 내리죠. 그 경쟁 시스템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이런 관계에서 하니까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대등하게 경쟁하게 하고 판사가 이거를 판결을 내리게 하고 이 사람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과거에 이렇게 됐던 원님 재판을 규문주의라 그래요. 규문주의. 규문이 뭐냐면은 규문주의가 뭐냐면 내가 힘을 갖고 있어. 이놈을 해가지고 추궁하고 윽박지르고 겁주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실토하게 만들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규문주의인데 이게 너무 병폐가 심한 거야. 원님 재판이 병폐가 심해서 당사자주의로 바뀌었어. 근대로 넘어오면서요. 그러면서 당사자주의를 하면서 이제 당사자주의를 하는 그것을 우리는 법 재판제도에서요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때요? 당사자주의죠. 그렇죠. 규문주의가 아니야.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곤장을 때려가지고 자백을 받는 시스템이 그런 그 재판제도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던 원님이 갖고 있던 권한을 둘로 쪼갠 거죠. 판사와 검사로 쪼갠 거죠. 경쟁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경쟁 제도는 그렇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겨레 신문은 경쟁 시스템이 나쁘다고 그러죠. 나쁘다. 그래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짓거리는 거죠. 이 경쟁을 하면 반드시 승패가 결정이 나야 돼. 승소 판결, 패소 판결 이게 나야 된다고. 무승부 판결을 나면 안 돼요. 법원에서 무승부 판결 내는 거 봤어요? 아니라고.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은 뭐라 그래요? 경쟁에 반대한다. 누군 이기고 누군 지고 승패가 결정되고 우열이 결정되는 더러운 세상, 무승부가 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이러잖아요. 얘네들 좌파들은 한겨레 신문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경쟁을 하는 본래 목적은요 승패와 우열을 판가름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이나 승패가 나는 건요 나쁜 게 아니야. 악이 아니야.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 그 세상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인권의 개념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됐어. 근대에서 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경쟁 시스템을 잡았어. 근대 재판제도, 현대 재판제도 그 시기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대등하게 붙어야 되잖아.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얘한테 좀 유리하게끔 했어. 그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놨어. 기울어진. 여러분 피고하고 검사랑 누가 더 유리해요? 피고인이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해요? 피고인은 거짓말해도 돼. 거짓말해도 재판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근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재판상에 불이익을 당해. 패소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조금 유리한 제도로 만들어놨어. 뭘로? 헌법과 뭐 형사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렇죠. 그 인권 때문에 그래, 인권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이 법정에 가서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면요 패소 판결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무죄 판결이 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불리한 거죠. 같은 조건으로 원래는 경쟁을 대등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얘가 좀 유리하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유리한 거야. 한쪽은 거짓말할 수 있고 한쪽은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인권 개념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개념,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검사가 증거를 수집할 때 절차에 위법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그 증거를 수집하면은 그 증거 능력은 없다라는 조항을 넣었어. 그러니까 피고인이 유리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는 증거 수집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품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후 영장을 받지 않거나 이랬을 때,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의 인권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피고인이 유리해. 그 형사 재판은. 그렇지만 경쟁 시스템이죠. 경쟁 시스템은 대등한 조건에서 싸우게 하는 건데 인권의 개념이 들어가는 바람에 얘가 좀 더 유리해진 거야. 좀 유리해진 거죠. 피고인이 검사가. 요 유불리를 뭘로 메꾸라 그랬어요? 유불리를 뭘로 메꾸냐면 능력주의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뽑을 때 시험 그 성적이 좋고 똑똑한 애들을 위주로 검사로 선발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성적 좋은 애들이 판검사가 되잖아요. 판검사를 뽑는 이유가 그거야.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검사를 똑똑한 애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죄 받을 놈이 무죄로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능력주의가 반영이 된 거죠.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인권의 가치를 적용시켜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어. 얘가 좀 더 유리해졌어. 그 부족한 부분을 능력주의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현대 재판들을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합리적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 근대 현대 그 재판제도에 들어오면서 인권이 굉장히 많이
인권의 가치를 많이 좀 적용시켰죠. 많이 이렇게 포함시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줬어요? 피고인한테 뭐 자기 부재 금지 원칙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를 실토 안 해도 될 권리를 주죠. 자기가 자기 죄. 진술 거부권을 줬어.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를 줬어. 네가 제주권 내 유죄를 입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법원 그런 법의 원칙, 재판 판결을 내릴 때 원칙을 또 넣어놨죠. 그래서 피고인이 되게 유리하게끔 돼 있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좀 유리하게 만들어놨어 피고인. 그게 근대 현대 재판제도의 형사법 사상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검사가 좀 불리하죠. 경쟁을 하는 피고인과 경쟁을 법정에서 법정 다툼 공방을 할 때 좀 불리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라. 그래서 인권 개념을 알아야 돼. 인권이죠. 그래서 그 인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권의 가치가 적용되느냐면은 수사 전 단계, 수사 중인 단계, 판결 단계, 형 집행 단계 이렇죠. 형 집행의 거기 전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를 되게 존중하는 그런 형사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제도도 그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고 인권 개념을 넣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능력주의를 선택했고 능력주의를 해가지고선 이제 현대 그 재판제도로 그렇게 설계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이잖아. 네.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우리 세상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이제 경쟁 시스템 설명은 다 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했고 능력주의 얘기했어. 예. 그다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인권의 전 단계가 뭐예요? 수사 전 단계. 수사를 하잖아. 수사를 할 때 저걸 해요. 그 임의 동행을 하자 그래. 임의 동행. 그 당신 좀 수상한데 경찰서를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면 임의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피의자가 수사 전 단계에서 나 경찰서 가기 싫은데 이럴 권리가 있어. 나 경찰서로 끌고 가려면은 영장 받아와 이래거든요. 수사 전 단계에서 그런 권리가 있어.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 있어. 내가 내 죄를 떠들지 않아도 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짓말할 권리가 있어. 너 죽였지? 아닌데요. 거짓말 내가 걔를 죽인 건 맞는데 거짓말할 권리가 있어. 그게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들어가는 거야. 헌법상에 보장돼. 그래서 너 죽였지? 아닌데 안 죽였네. 너 그날 거기 낚시터에 갔었잖아. 아니 저 낚시터에 안 가고 그날 테레비 봤는데요 집에서. 거짓말하잖아. 거짓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사 다음 단계는 어때요? 재판 여기에서 어떤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은 판사가 제대로 입증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와. 그것도 검사한테 되게 불리하죠. 입증 책임을 검사한테 줬어. 너가 입증을 못 해내면은 무죄 판결을 하니까 열심히 잘해서 입증해봐라 이거죠. 검사는 수사 전 단계부터 끝에까지 다 불리해. 피고인보다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 집행 단계가 있어. 형 집행할 때 어때요? 형 집행할 때. 형 집행도 인권의 가치를 구현했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어때요? 구타하지 못하고 그 서신 교환할 수 있어요?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형 집행을 하더라도 인권에 맞게 형 집행을 해야 돼.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케이스 문제 풀어야죠. 케이스 문제 뭘 풀까요? 강제 북송 사건을 풀어야죠.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이 걸려 있는 강제. 지금 문재인이 지금 그것 때문에 떨고 있잖아요. 강제 북송 사건. 자기 깜빵에 들어갈까 굉장히 좀. 근데 요번에 어때요? 서훈하고 누구지? 정의용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대통령은 모르는 사안이다. 우리 손에서 처리한 사안이다 이러죠. 그래서 문재인을 보호하려 하더라고. 박수 쳐줘야죠. 자기 상관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죠. 서훈하고 정의용이 그런 거예요. 그건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네가 한 일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 처분이 그렇게 강제 북송 사건 처리한 거는 최종 책임자는 나라는 거죠.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 그 검찰은 어때요? 문재인까지 한번 들여다보려는 거죠. 이게 정의용 서훈 선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문재인까지 엮으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이 사건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강제 북송 사건에 쑥 들어가 있는 거죠. 서훈하고 정의용이 깜빵 갔다 내더라고요. 여러분 강제 북송 사건은요, 그 만행이에요, 만행.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재판제도는 뭐다? 경쟁 시스템으로 했다. 옛날 규문주의에서 경쟁 시스템으로 했다. 경쟁 시스템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왜? 인권 때문에. 인권의 가치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기울어진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서 능력주의를 선택했다. 그래서 검사를 똑똑한 애를 뽑는 선발제도로 했다는 거죠. 시험 선발. 그 똑똑한 애를 뽑는 쪽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주의를 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보완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인권 개념을 얘기하는데 인권은 수사 전, 수사 중, 수사 후, 재판 과정, 그다음에 형집행 과정 이게 다 인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 북송 사건은 어때요? 강제 북송 사건은 형을 집행하는 것도요 인권에 부합해야 돼. 인권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행형 교정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인권에 부합하게 수용생활을 시키죠. 근데 북한은 인권에 부합하게 수용생활을 시키지 않죠. 총살을 시키던가 요독 수용소로 보내가지고선 고문을 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설령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유죄인이라 하더라도 북송을 시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인권이 보장받는 수용시설에서 집어넣어야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으로 북송시키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그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북송해달라고 요구를 못하죠. 왜 못해요? 못해요. 그거는 국제법상으로. 그게 되려면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어야 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으면요, 그쪽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없어. 근데 의무 없는데도 보냈다는 게, 그게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이라고. 왜 보냈냐는 거지. 왜?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북한으로 가기 싫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끌려갈 때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랬잖아요. 막 고개 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북한으로 북송을 했냐는 거죠. 민주당 애들은 뭐라 그래요? 범죄인이 죄인인데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더라도 남한에서 벌을 받게 해야지. 왜 남한에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은 인권이라는 게 있고 북한은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인권 없는 나라로 범죄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사형제도가 없어. 근데 사형제도 있는 나라로, 이 나라 사형제도 있는 나라는 안 보내요. 인권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때요? 강제로 보낸 거야. 강제로. 가기 싫다는 사람 강제로 보내고, 보내줄 의무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보내준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사형을 집행을 안 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깜빵에 가가지고선 그래도 먹을 거 잘 먹고 죽을 때까지는 잘 먹고 살아요. 그렇게 수용 생활을 하게 해야지. 북한으로 가면 어때요? 총살당하거나 강제 노역을 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이래잖아요. 그런 대로 보낸 것은 인권을 무시한 거지, 그 사람이 인권. 그래서 강제 북송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왜 보냈어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보낸 거죠, 자기네들.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한 이벤트 만들려고 저거 하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의 사지를 모은 거잖아. 가장 인권이 없는 곳에 가서 수용 생활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형사법 제도, 재판 제도, 형사법 제도를 잘 몰라서 그래. 이게 뭐의 차이냐면은 일반 상식과 리갈 마인드의 차이야.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고 법률을 아는 사람은 리갈 마인드라는 게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벌을 받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상식이 맞는 거죠. 맞아요. 그게 상식이 맞아요. 상식이 맞는데 형사법은 거기에서 인권이라는 그 가치를 적용시켜 가지고 약간 좀 상식과 좀 이렇게 상식을 좀 뛰어넘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상식과 전문 지식이 부딪히면요, 전문 지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리갈 마인드. 그러니까 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법적인 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형사법에는 실체 진실 발견이 있어. 실체 진실 발견이 있는데, 실체 진실 발견하고 인권하고 부딪히면요,
인권을 더 존중해요. 그게 뭐예요? 위법 수지 배제 금지 원칙이죠. 위법하게 수집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조작한 증거물이 아니야. 증거물이 아닌데 법정에 못 내놔. 이놈이 범죄를 저질렀는 건 뻔히 확실한 증거거든. 근데 수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 검사가.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이 그 희생되는 거야, 포기되는 거야. 인권 때문에. 형사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현대 형사법 제도를 그렇게. 인권이 실체 진실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요. 형사법 체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실체 진실 발견해가지고 벌 주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죠? 근데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을 알면은 상식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하니까 강제북송 사건이 뭐 그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인권을 뭐 집 뭉개면서까지 실체 진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근현대 형사법 사상이에요. 강제북송 사건에서 그 사람이 뭐 수십 명을 선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보호해주는 인권이요, 재판까지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재판 이후에도 보호를 해줘야 돼. 인권은요, 전 단계에서 다 보호받아야 돼요. 수사 전 단계, 수사 중 단계, 재판, 형집행 여기까지 전체가 다 인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인권의 가치가 적용되는 거라고.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정의용이랑 걔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북한에 가서 처벌받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요즘. 그렇지 않다니까. 인권협약, 국제인권협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대 근대 형사법 사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벌보다도 더 앞서는 게 있어. 그게 인권이야. 처벌보다 더 앞서는 게. 처벌을 주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기본적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하면서까지 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 살인을 저질렀어.